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시장이 또 가니까 또 화끈하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코스피 4,180선까지 올라가는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46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두 축이 잘 받쳐주고 반도체 장비 플러스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잘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변동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셧다운 리스크 있었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고점 논란, AI 버블 확산, 우려감 이런 부분 때문에 있었지만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데에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딛고 그래도 호재에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거 이제 10만 전자, 60만 닉스에 대한 이야기 잠시 해드렸는데 그 영향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의 분석이 한꺼번에 이제 나온 흐름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투자 의견을 또 제시를 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73만 원, 지금 한 64만 원짜리까지 올라갔으니까요. 현재 주가가 그리고 불장이었을 때 왜 시장이 더 화랑이었을 때 목표 주가는 85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언급을 해드렸지만 모건 스탠리에서는 SK하이닉스 이렇게 투자 의견, 비중 확대하는 의견, HBM 리더십, 디램과 낸드 가격 강세가 지속, 그리고 수요도 급증하는 현상, 게다가 AI 메모리의 핵심 수혜주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바로 그러한 투자 의견의 뒷받침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의견인데 목표 주가 14만 4천 원이고 불장이었을 때 시장이 화랑했을 때 그때 목표 주가는 17만 5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맥락일 수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하고요. HBM 쪽 경쟁력이 회복이 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JP 모건에서는 아시아의 메모리 산업을 쭉 분석을 하면서 SK 하이닉스를 언급을 해서 그 부분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슈퍼 사이클의 핵심 수혜주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년까지 HBM 특히 4 관련해서 차세대 제품 관련해서 차별화된 경쟁력, 핵심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디램과 낸드 동반 가격이 오르고 있고 품귀 현상 그런 이슈도 많으니까요. DDR5, HBM 가격까지 동반 올라가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긍정적으로 수익성이 확대가 되는데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핵심 수혜주는 SK 하이닉스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PC, 모바일 단 이런 부분, 메모리 부분에서 그 업체들 봤을 때 메모리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좀 유효하다라는 전략 세웠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삼성전자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잡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안에서 세부 섹터들 긍정적이고요. 그게 이제 반도체 장비로도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에 시장을 버텨주는 버팀목은 2차 전지 관련주에도 있습니다. 오늘 날아가더라고요. 미국 ESS 부분에서 이제 중국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K기업들, 특히 배터리 셀 업체, 반사 이익을 거둘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아시다시피 중국산 ESS 고율 관세 가격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유리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연방 ITC라고 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무래도 금지된 외국기관 이 한 축이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존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K배터리 셀 업체 조금 더 고객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차 전지 중심축은 전기차에서 ESS 쪽으로 넘어가시는 거 잘 아시죠? 거기에 베팅하신 분들
2차 전지 관련주 오를 때 수익의 기쁨 얻으셨을 텐데 수익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2035년에 신차 70% 중에 전기, 수소차 이런 부분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의지 또한 밝히는 그런 기사들도 났고요. 또 간밤 뉴욕 시장에서 테슬라가 3% 올랐거든요. 물론 봐야겠지만 미국 셧다운 우려가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기술주 동반 급등세 그걸 함께 탔습니다. 여러모로 2차 전지주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황이네요. 이 두 축이 시장 상승에 큰 버팀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시장이 화끈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거 AI 시장이 여전히 핫하다라는 걸 개인 투자자분들 믿고 싶고 그런 부분이 종목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데에서 기인한 게 아닐까요? 일단 JP모건의 투자 분석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AI 빅테크 데이터 센터 투자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JP모건에서는 향후 5년간 최소 5조 달러에서 7조 달러, 7조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980조 원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AI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금액 규모가 그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주식시장도 있고 채권시장도 있는 거겠지만 자금 조달 일단 한 3조 6천억 달러 정도 확보를 한다고 봤을 때 이게 이제 투자 등급 회사채, 그러니까 회사채에 투자했을 때 그냥 우리 적격 그런 등급을 갖고 있는 그런 채권 같은 경우에는 1조 5천억 달러 정도로 계산이 됐고 그리고 이제 고위험, 고수익 기업 대출 같은 부분도 있을 텐데 그게 1,500억 달러, 유동화 자금 정도 쓴다면 2,000억 달러 이런 정도다라고 표기를 해놨고요. 그 나머지를 좀 계산해 봤을 때 1조 4천억 달러 그 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어 있는데 그 공간은 민간 그리고 정부 쪽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AI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 많이 늘리는데 조달 창구 굉장히 붐빌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필요하겠죠. 그래서 채권 시장이나 채권 회사채 이런 부분도 발행하면서 자금 조달할 거니까 대출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이 다시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까지 짚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잉 투자 리스크 이런 부분은 경고를 했는데 그래서 선별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최근 보면은 앵커 브리핑 때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메타, 오라클이 회사채 발행을 늘리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사상 최대 규모였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회사채를 발행할 흐름들 언급이 됐고요. AI 인프라 대장이 되기 위한 자금 확보의 일련의 행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에서는 윈윈 전략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누가 승자가 될 거고 누가 패자가 될 건가. 그런데 우리는 승자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투자자에게 조언같이 선별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렇게 따지면 투자에 대한 섹터는 현금 흐름이 좀 안정화된 그런 기업을 좀 골라야 되는데 인프라 혹은 그리드라고 해서 전력망 그런 부분에 특화된 기업들 이런 부분이 덜 피해가 가지 않을까. 고수익 그 부분에서는요. 고수익 고위험 부분에서는요. 그런 부분으로 그리드, 전력망, 장비 섹터가 유망하다. 이런 부분 언급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TSMC가 ADR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 일단 성장은 둔화됐거든요. 10월 매출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1년 사이에 한 16% 정도 는 거긴 하지만 작년 2월 이후 성장세는 좀 느리게 성장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성장은 됐는데 그 성장의 속도가 둔화가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왜 올랐냐? AI 반도체 수요가 긍정적이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TSMC에 어제 말씀드렸나요? 3나노 웨이퍼 증산을 또 요청하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공급을 좀 원한다. 이런 흐름, 그러니까 좀 맡겨서 제품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런데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객사가 많고 설비 이런 부분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물량 처리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느냐, 삼성이 혹시 그걸 받지 않겠느냐라는 것까지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볼 필요는 있다라는 게 또 해외 분석가들에서 지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파운드리 메모리, HBM DDR5 되겠고 그 외에 후공정 패키징 기업들, 이런 기업들 수혜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TSMC에서 물량 요청을 하는데 TSMC가 앞으로 여러 고객사들 물량을 못 받았을 때 그 남은 물량을 누가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분 좋은 시나리오 그려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후공정 패키징 기업들, 어제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런 기업들이 움직였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외에도 AMD, 퀄컴도 추가 생산을 요구하고 있는 바이고, 이러니까 이러한 일련들의 그 모습들이 결국 AI 시장에 대한 성장, 잠재력을 부각시키고 있구나. 이거 우리 너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뉴욕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6%나 뛰었고요. 그리고 주목할 거는 샌디스크입니다. 정말 최근 너무 잘 가고 있거든요. 이게 뉴욕 시장에서 간밤만 하더라도 11% 넘는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이크론 뛰고 샌디스크 뛰니까 뉴욕 시장 끝나기도 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훈풍이 불겠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겠더라고요. 메모리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이쪽에 붙어 있어서 오늘 삼성, SK 하이닉스 뛰는 이유도 바로 이런 종목들이 뛰는 흐름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UBS에서 AI 자본 지출에 대한 급증 이런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올해 그리고 내년 수치 적어놨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가능성 언급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S&P 500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7,500으로 상향했는데 이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게 AI가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S&P 500 지수의 목표 주가 역시 목표 지수라고 해야겠죠. 그거를 올려잡았다라는 점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TSMC 샌디스크 호재까지 혹시 삼성전자가 받으려나? 이런 기대감이 있나? 이걸로 좀 잡아봤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오늘 황제주 복귀했고, 네 오늘 좀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 쓴 흐름들이 있는데 놀란 게 DS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였거든요. 목표 주가를 150만 원으로 올려 잡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스토리텔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는 두산의 목표 주가 이전에는 12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 올려 잡아서 150만 원을 올려 잡았거든요. 근데 역시 이 두산이 이렇게 잘 가는 데에는 전자 비지 이 사업 부분이 좋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내년에 전자 사업부 이 이익이 상향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7,180억 원이고 사업가치 한 12조 원 정도로 분석 데이터를 내놨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PCB 어떻게 보면 이제 소재 기업일 수 있는데 대만의 EMC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가 우리에게는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퀄 테스트에서 탈락했거든요. 그러면서 대만 EMC 기업 같은 경우에도 탈락을 했으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체에 대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두텁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도 삼성전자가 뼈저리게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텐데요. 어쨌든 진입 장벽이 높은데 이거를 넘어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후발주자가 따라오지 못하는 현상들로 계속 독점 구조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두산에게는 좋은 거죠. 나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DS투자증권이 목표주가 150만 원을 올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내년 그 엔비디아의 차세대 제품 있잖아요. 루빈. 그런 부분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3분기부터 독점 공급 구간이 형성된다. 그래서 내년은 루빈 전환기 그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리포트 제목도 내년과 2027년엔 예측 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끝이 어딘지를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목표주가 확 올린 거고요. 엔사야, 엔비디아겠죠. 뭐 매출 단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자 비지 이 부분이 잘 됐기 때문에 두산이 올라갔다는 말씀 드렸는데 매출 1조 8천억 원 준 6,600억 원이 블랙웰, 그러니까 루빈 전 모델이 블랙웰이고
그 다음 세대 모델이 이제 루빈인데 두산이 내년 루빈 같은 경우에 독점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블랙웰도 잘 해주고 있는데 루빈까지 더해준다면 매출이 늘 가능성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부분에서 목표 주가 상향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요. 우리나라의 오늘 아침 증권사의 리포트, 두산에 대한 리포트였는데 일단 보시면은 DS투자증권이 150만 원으로 가장 높여 잡았고 가장 밑에 있는 건 NH투자증권인데 그래도 오늘 아침에 목표 주가 올려 잡은 게 한 116만 원 정도 됐습니다. NH투자증권부터 보면 이게 자사주가 또 물려 있더라고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이 되면 여기 두산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 보통주 한 18% 정도 약 되는데 그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목표주가 올린 근거 중 하나였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움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아키텍처라고 해서 그 제품 개발되는 그런 설계, 그러니까 뭐 세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신규 공급되고 에이직, 맞춤형 반도체, 고객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장벽이 높다 보니까 이런 거 잘하는 기업에게는 더 고객들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도 비슷한 맥락으로 실적 상향 여력 얘기를 했고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CCL 슈퍼사이클, CCL을 그 PCB 그 회로 기판 있잖아요. 거기에 뼈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슈퍼사이클의 중심에 있다라고 봤고 DS투자증권 150만 원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 내년 루빈 전환기 예측 불가능한 확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증권사의 리포트 덕에 오늘 뭐랄까요 두산이 또 올라간 흐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목표 주가와 갭 차이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은행주. 어떤 은행주가 좋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마침 하나증권에서 탑픽을 제시를 했고 또 다른 증권사에서 탑픽을 제시했는데 이걸 한 번에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증권은 탑픽이 2개였습니다. KB증권과 신한지주였는데요. KB증권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은행을 대표하는 리딩 뱅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KB증권을 좀 꼽는 듯한 증권사에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목표주가 17만 8천 원이고 뭐 수익 부분에서 ROE는 9% 그리고 재무구조 이런 부분에서는 한 요 정도 되고요. 아직 순자산 가치 비해서 1배 미만이니까 PBR이 저평가됐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KB금융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리딩뱅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최선호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징금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가 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면 KB금융, 우리나라 리딩뱅크니까 이쪽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은행은 고배당주로서 역할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배당소득 분리 과세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수혜가 은행, 증권, 보험 섹터에 몰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섹터를 튀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연장선에 있습니다. 내년 주당 배당금이 증가할 가능성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되는데 급등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2027년에는 세금 내지 않고 배당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11조 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고루고루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신한지주는 목표 주가가 11만 2천 원인데 라임 사태, 불안전 판매, 그 펀드 판매 이런 부분이나 유상증자 여파에 있어서 주가는 4년간 못 갔지만 그래도 경쟁사 대비 낮은 PBR이 고착화된 흐름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오버행 이슈, 대량 물량 출회되는 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고 현금, 자금, 재무구조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고 주주 현안 확대 때문에 투자 심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도 수익성 부분에서 은행 말고 비은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이나 증권 이런 부분의 이익이 증가하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한 흐름들 최근 나타나고 있는데 내년 수익도 이 비은행 쪽에서 잘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요.
하나증권 외에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은행주 탑픽을 가렸는데 말씀드리지만 탑픽은 KB금융, 앞서서 말씀드린 거. 앞서서는 목표 주가가 17만 원을 넘어섰는데 15만 원으로 올려 잡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하나 더 SK를 얘기를 했습니다. SK 목표 주가는 33만 원으로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주력 사업의 성장과 자사주 소각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 반도체, AI, 에너지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고 SK 스퀘어 필두로 한 자회사 주가 상승 요인이 있고 자사주 얘기도 했는데 세액 부담 이런 부분은 현금으로 대응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관심 종목에 하나금융 있는데 일단 삼성물산은 27만 원으로 유지해서 별다른 언급하지 않을 거고요. 하나금융 지주만 목표 주가를 좀 올렸더라고요. 관심 종목인데도 11만 5천 원을 올려 잡아서 말씀드리면 주주 환원에 대한 규모가 확대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경쟁사와 밸류에이션에 대한 갭을 현재 축소를 할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자회사, 증권 이런 부분의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줄 수 있다라면서 목표 주가 상향했으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요. 하이브인데요. 하이브가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 K-팝 이런 부분에 대한 수익성은 유지를 하면서 플랫폼, 위버스, 영업이익 흑자 전환 이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내년 모멘텀은 유효하다 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는데 이게 골드만삭스의 의견을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증권사의 리포트를 쭉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좀 갭이 있었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는 하이브의 목표 주가를 32만 원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살짝 30만 원 밑에서 3% 떨어지면서 움직이던데 NH투자증권 42만 원 오늘 올렸고요. 삼성 41만 원 오늘 올렸고요. IM증권 40만 원으로 오늘 하이브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이 갭 차이가 있다는 점 비교 분석해 보시라고 참고해 보시라고 적어놨으니까 이 부분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브 이제 어쨌든 뭐 오늘 하나증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청소를 싹 끝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모멘텀으로 갈 거다. 그게 바로 BTS 완전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흐름으로 얼마나 탄력 있게 갈 수 있을지 제 바람은 국내 증권사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맞고 틀리고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십시오.